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예고했던 대로 레빗 MEP 패밀리 중 유볼트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관을 모델링 후 서포트 즉 가드를 설치하든 가드를 배치하고 배관을 모델링 하든 유볼트를 배치하는 건 BIM, LOD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도면화를 하든 동영상 제작을 하든 이 가드에 유볼트에 있고 없음은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볼트 카탈로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엑셀로 CSV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유볼트 규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보통 A, B 타입을 기본으로 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더 자세하게 보시면 A 타입과 B 타입이 있고요. A 타입과 B 타입의 차이는 가드를 설치를 하고 유볼트를 배치하는 와중에 이 너트가 위와 아래에 있는지 또는 아래에만 있는지를 나타내어 주는데요. B타입은 15mm부터 90mm까지 제공을 하고요. 100mm 이상부터는 A타입으로 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관의 규격에 따라서 파이프 외경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유볼트의 반지름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사의 규격이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유볼트의 전체 높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CSV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15mm부터 500mm까지 입력해 보았습니다. OD라는 변수에 배관의 외경을 입력을 하였고요. R이라는 변수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R의 데이터 값들을 500mm까지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사 볼트의 규격인 M10부터 M30까지 D2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했고요. D1에는 M 볼트의 직경인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입력을 했습니다. B타입에 해당되는 높이값 그리고 A타입에 해당되는 높이값을 각각 H라는 부분에 입력을 했습니다. U볼트 반지름이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볼트가 밴딩 되어 있으면 그 밴딩의 안쪽까지의 치수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볼트가 가지고 있는 직경 값을 더하면 바로 이 볼트와 볼트 사이에 요 사이 간격이 되는데요. 바로 그 사이 간격을 P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U볼트를 가드에 배치하게 되면 일반적인 가드에 철판 두께가 있는데 바로 이 일반적인 철판 두께를 뒤쪽에 T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기역 앵글이나 디귿 찬넬의 보통 두께들이 5mm나 6mm 정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대구경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두께를 지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뒤쪽에 다시 타입이라는 문자를 입력을 해서 B타입인지 A타입인지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SV 파일, 즉 룩업 테이블을 작성을 할 때 이 앞쪽에 변수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 뒤쪽에는 변수의 형식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샵을 2개 입력을 하고 그 뒤에는 단위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형식이 길이를 나타내면요. 단위가 밀리미터든 인치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형식이 이렇게 문자일 경우는 other라는 형식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단위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공란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레빗에서 패밀리를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레빗 2019를 이용해서 패밀리를 제작을 할 거고요. 패밀리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새 템플릿에서 아래쪽에 중간 정도에 있는 위터법 일반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U볼트를 평면이 아닌 정면 부분에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인면도를 확장을 하고요. 앞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U볼트의 이 부분을 우리가 P라는 변수로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H라는 변수가 있었으며
반지름 R이라는 변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 R을 쓰던 아니면 pitch라는 변수를 쓰던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고요. 카탈로그를 참조를 해서 바로 이 부분에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작성 탭에서 참조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양쪽에 참조 평면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균일 치수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양쪽에 치수를 입력을 해서 변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변수는 P라는 변수고요. 인스턴스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관이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관이 배치되게끔 해야 되고요. 따라서 작성 탭에서 참조선을 이용을 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원은 중심 부분을 교차를 해서 배관을 그리고요. 치수 지름을 이용해서 지름은 OD라는 변수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탭에서 다시 참조 평면을 이용을 해서요. 아래쪽에 참조선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가대 철판 두께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너트의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U볼트의 끝 부분을 지정하는 참조 평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요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작성 탭에서 참조선의 중간 끝 홀을 이용해서 참조선을 하나 작성을 하는데요. 먼저 중간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홀을 하나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구속시켜 주고요. 정렬을 이용해서 탭 키를 이용해서 참조 평면을 선택하고 조금 전에 입력한 호의 끝 부분을 지정한 다음에 역시 잠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반지름을 선택을 하고요. 이쪽 특성창에 중심 마크 보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 중심 마크가 표현이 됩니다. 이때 정렬을 이용해서 역시 이 부분에 구속을 시켜주고요. 탭키를 눌러서 참조 평면을 선택하고 다시 중심 마크를 선택해서 구속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입력했던 이 원도 중심 마크를 체크를 하시고요. 정렬을 이용해서 똑같이 구속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름 치수를 이용을 해서요. 바깥에 만들어진 호 부분의 치수를 입력을 하고 이 호도 조금 전에 만들었던 P라는 변수에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작성 탭에서 참조 평면을 이용을 해서 참조 평면을 하나 만들고요. 치수선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 이 부분은 H1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처음과 끝을 입력을 하고요. 이 부분은 H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 선과 이 선이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은 파이프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라는 PR 변수를 주겠고 인스턴스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PR이라는 변수가 입력되었으면 이 부분에 패밀리 유형을 선택을 해서 PR이라는 부분은 수식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위에 있는 OD 나누기 2를 주어서 외경값의 반지름이 가져와서 삽입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배관의 크기에
아랫부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달라붙겠고요. 치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입력을 하고요. 자, 이 치수는 t라는 변수를 하나 입력을 해줍니다. 이게 서포트의 두께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너트의 높이가 해당되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너트의 높이니까 NH로 변수를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추가로 변수를 더 입력하겠습니다. 자, 새 매개 변수를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D1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 줄 거고요. 하나 더 D2라는 매개 변수를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D2는 나사의 규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D1은 볼트의 외경을 표현하겠죠. 그래서 D1은 숫자를 나타내고요. D2는 M이라는 이런 문자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자, D1 부분을 편집으로 들어가서 자, 문자가 해당되는 부분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한번 만들어지는 변수는 이 분야와 매개 변수 유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클릭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매개 변수 삭제를 통해서 삭제를 해주고요. 새롭게 만들어서 D1 인스턴스 체크하고요. 분야는 공통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유형을 문자로 지정을 하고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그룹에 D1이 나오고요. 자, D2에 해당되는 부분은 10이라는 숫자로 바꿔주시고요. H는 50mm에 해당되는 78을 입력을 할 거고요. 자, H1은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P의 절반이 되겠죠. 그리고 노트의 높이는 한 7mm 정도 주겠습니다. 나중에 데이터 값을 그대로 집어넣을 거고요. 자, 배관의 외경은 0.5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핏값은 7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5mm를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적용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로 바꿔서 확대해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 탭을 클릭해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너트 프로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패밀리 로드를 선택을 해서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너트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탐색기에 패밀리 프로파일에 보면 이 너트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요 B라는 변수가 여기에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변수를 추가로 등록을 해 줘야 되는데요. 확인하셨듯이 너트의 높이가 2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는 S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B라는 변수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 높이에 해당되는 2라는 변수와 너트의 크기 B라는 변수 두 가지를 추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2라는 매개 변수를 주고요. 자, 샵을 2개 입력을 하고 자, 길이죠. length라는 형식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자, 단위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M10에 해당되는 부분이 8이죠. 그래서 M10에 해당되는 이 부분까지 8을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M12에 해당되는 10mm 치수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M16에 해당되는 13이죠. M16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13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M20 그리고 M24에 해당되는 19 그리고 M30에 되는 24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너트 크기인 S 값을 지금 우리는 B라는 변수로 프로파일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B라는 변수를 입력을 하고요. 자, 샵 2개, length, 그리고 샵 2개, millimeters 라는 단위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10에 해당되는 17이 여기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M12에 19를 여기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M16에 해당되는 24 부분을 이 부분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M20에 해당되는 30을 이 부분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M24에 해당되는 36을 이 부분에 등록을 할 거고요. 그리고 M30에 해당되는 46을 이 부분에 등록을 해서 역시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유볼트를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완성이 되었고요. 작성 탭에 패밀리 유형에 들어가서 너트에 관련된 변수를 한 가지 더 입력하겠습니다. 새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해서 B라는 변수를 등록을 하고요. 인스턴스에 확인해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B라는 부분은 M12 17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17을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너트 프로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B를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볼트 규격의 CSV 파일을 가져와서 룩업 테이블에 등록을 시키고요. 연계되는 함수를 이용해서 레빗의 함수와 룩업 테이블의 함수를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패밀리 유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 조회 테이블 관리를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가져오기를 선택을 해서 룩업 테이블이 있는 위치에 찾아가서 유볼트 규격 CSV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해서 컨트롤 C를 눌러준 다음에 열기를 클릭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작성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TBL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에는 문자를 선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컨트롤 V 눌려서 조금 전에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넣기 하시고요. .csv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수를 하나 더 입력하겠습니다. 새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해서 ND, Normal Diameter, 그래서 호칭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ND, 인스턴스 체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ND 값을 우리는 50mm로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D1에 해당되는 값이 이 부분의 D1인데 룩업 테이블의 D1은 숫자이고 이 부분은 문자죠. 요 문자 매개 변수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D2에 해당되는 값도 지우고 다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가 주어진 룩업 테이블과 형식이 다를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삭제를 하고 다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1을 입력을 할 거고요. 인스턴스 체크하고 D1은 그대로 숫자 길이를 입력한 값이고요. 그리고 다시 D2는 문자로 변경시켜서 확인하겠습니다. D2에서 이 부분은 겹다운표 소문자 D1을 입력하고 그리고 문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입력을 하면 공백 입력이 됩니다. 이 룩업 테이블에 D1이 아니라 D2겠네요. 이 D2로 바꾸고 D2를 찾아서 ND에 해당되는 즉 50mm가 되겠죠. 이 부분을 찾아서 M10을 등록을 시켜 줄 거고요. 만약에 ND라는 이 값이 60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데이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는 그냥 공백을 입력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다시 이쪽 부분을 컨트롤 C 해서
아래쪽은 컨트롤 V 하시고요. 이 부분에 B 값을 대문자 되겠죠. B 값을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이기 때문에 ND에 해당되는 값이 없으면 0을 입력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해주시면 해당하는 값이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B 값이 0으로 가져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에러가 발생되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룩업 테이블을 다시 불러와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시면 룩업 테이블의 규칙이 존재하죠. 룩업 테이블의 규칙은 항상 맨 앞줄의 첫 행은 공백으로 비워두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그 사이즈 룩업 함수에서 ND 값을 찾아오는데, 바로 이 ND 값이 이 패밀리 유형에서의 ND 값과 그리고 룩업 테이블에서의 ND 값이 동일하게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칸을 하나 삽입시키고요. 붙여넣기 해서 이 부분을 ND 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배관의 치수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룩업 테이블의 기본적인 규칙은 앞에 배관 호칭 치수를 적어 주시고요. 두 번째 열에도 ND 값을 호칭 치수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vit MEP에서 배관 분야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룩업 테이블은 가장 앞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뒤쪽에는 의무의 변수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저장을 하고요. 자, 룩업 테이블도 기존 거는 삭제를 하고 가져오기 해서 새롭게 열기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존의 ND 값에서 D2에 해당되는 값을 M10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ND 값의 열에 해당되는 B 값을 찾아서 17을 이렇게 입력을 했죠. 자,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번에는 변수 이름만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카피를 해서 이 부분도 변수 이름만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D 부분은 그대로 여기에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NH, 그리고 NH가 아니라 테이블은 2로 입력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는 OD라는 값을 가져올 거고요. 배관의 외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배경의 U볼트의 간격인 P 값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컨트롤 V에서 절판 두께를 가져오겠습니다. 수식을 다 입력을 했고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하겠는데요. 자, 가장 먼저 입력해야 하는 부분인데 좀 시간이 지났네요. U볼트는 배관의 MEP 관련 카테고리 중에 이런 서포트 관련된 카테고리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배관 부속률을 지정을 해도 되는데요. 배관 부속률을 지정을 하게 되면 부품 유형에서 어떤 서포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배관 부속률은 엘보나 T 레두셔 같은 부분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관 밸브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패밀리 매개 변수 부분에 부품 유형에서 현재 보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밸브의 분할 대상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밸브의 분할 대상은 패밀리가 배관 내에 삽입될 때 배관을 절단을 해서 그 사이에 밸브가 들어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레빗은 배관을 분할하지 않고 배관 사이에 들어가는 기능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관 사이에 들어가는 대부분 모든 것들은 이 밸브 분할 대상을 지정을 해서 집어넣어 줘야 되고요. 실제로는 배관을 절단을 하지 않지만 레빗 MEP에서 분할 대상 아니면 배관 내에 어떤 객체를 부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부품 유형에 보면
부착 대상이라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이 부착 대상은 배관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부착되는 게 아니라 배관의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부착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거나 이런 유볼트 같은 슈라는 이런 배관을 지지하는 부품들은 그냥 밸브의 분할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차차 레빗이 업데이트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면 뭐 다른 방법들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배관의 서포트 재질에 관련된 카테고리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원형 커넥터 치수를 지름 사용으로 두시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를 저장하겠습니다. 일단 내 문서 파일에 저장을 할 거고요. 관관용 유볼트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어 있고요. 치수가 너무 가독하기 힘들게 멀리 이동되었으므로 좀 가까이 붙여보겠습니다. 자, 치수를 가독성이 편하게 좀 이동을 시켰고요.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이 유볼트 H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재 가장 끝 부분의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볼트의 규격표를 확인해 보시면 H 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높이 H에 해당되는 값이 유볼트의 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 H 값을 좀 수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패밀리 유형에서 H에 해당되는 요 값에 볼트의 반지름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볼트가 D1이 해당됩니다. 나누기 2를 해서 엔터를 하시면 대문자가 되겠죠. 자, D1 값에서 나누기 2에 대한 뺀 값이 73이 계산되었고요. 자,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되겠네요. 다시 이 부분으로 가서 더하기로 바꾸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요 볼트의 끝 부분이 가장 하단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패밀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딱 계획한 대로 맞아떨어질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에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잡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룩업 테이블을 만들 때 규칙대로 만드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이즈 룩업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룩업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도 제대로 된 형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셔야만 룩업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참조 평면과 참조선을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했고 치수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를 연관시켜서 룩업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끔 연관도 다 시켰습니다. 이제는 작성 탭의 양식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패밀리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스왑 기능을 이용을 할 건데요. 스왑을 클릭하시면 수정 스왑이라는 리본 메뉴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서 경로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경로 스케치에서 유볼트가 가는 방향을 이렇게 입력을 시키고요. 여기에 구속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부분도 입력을 해서 구속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이용을 해서 탭키를 이용을 하면 참조 평면이 나옵니다. 반드시 참조 평면이 나온 상태에서 끝부분을 선택해서 역시 구속시켜 주고요. 이 부분도 클릭해서 구속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이렇게 구속을 시켜 주고요. 한번 구속된 부분들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 선 선택을 클릭해서 아까 요 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금 모드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와 선이 만나는 이 부분들은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접선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경로 스케치가 끝났으면 완료 모드를 클릭합니다.
경로 스케치가 완료되었으면 프로파일 선택에 프로파일 편집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평면도 참조 레벨을 선택하시고 자, 뷰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서 원을 선택을 해서 유볼트에 원을 그려주면 되고요. ES키 2번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면 되고요. 지름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를 입력을 하고 자, 이 치수는 D1 볼트 사이즈로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척을 1대2로 바꾼 다음에 자, 이 부분도 이렇게 클릭하시면 중심 마크 보기에 체크를 해서요. 아까 했던 부분대로 참조선에 이렇게 구속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하시고요. 편집 모드 완료를 한 번 더 클릭하시면 U볼트가 형성되었고요. 다시 앞면으로 이동을 하시면 U볼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너트를 작성을 하겠는데요. 작성 탭에서 다시 수앱을 클릭하시고요. 경로 스케치에서 자, 너트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역시 구속시켜 주고요. 자, 구속 안 되는 부분은 자, 클릭해서 구속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 모드 완료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프로파일을 너트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자, 편집 모드 완료를 선택하시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너트가 쉽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너트 프로파일을 활용한 방법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쉽게 어떠한 수앱 양식을 이용해서 패밀리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작성 탭에서 수앱 양식을 클릭한 다음에요. 경로 스케치를 역시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속시킬 것은 이렇게 구속시키고요. 구속 안 된 부분은 다시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자, 이 끝부분이 현재 구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속시키고요. 편집 모드 완료를 선택을 하고 역시 프로파일, 너트 프로파일을 선택하시고 편집 모드 완료를 선택하시면 U볼트가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A타입의 볼트는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B타입의 볼트를 완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B타입의 볼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작성 탭에서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자, 위쪽 부분도 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을 해서 위쪽 부분에 치수를 입력을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너트 NH 부분으로 이렇게 연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다시 수앱을 이용해서 너트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작성 탭에서 수앱 클릭하시고 스케치에서 역시 스케치 하시고요. 이번에는 위아래 가운데 다 구속이 되어 있네요. 자, 이 세 개 부분을 자, 클릭해서 구속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양쪽 끝점과 그리고 몸체 자체가 세 군데가 이렇게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속될 부분은 없습니다. 편집 모드 완료를 선택을 하시고 프로파일에서 너트 프로파일을 선택하시고 편집 모드 완료 누르시면 역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작성 탭에서 수앱을 이용을 해서 경로 스케치 해줄 거고요. 역시 세 부분은 이렇게 구속을 시켜 주겠습니다. 편집 모드 완료를 선택을 하시고 프로파일은 너트 프로파일을 선택하시고 역시 다시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트와 볼트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형상 결합을 통해서 볼트와 아래쪽 너트를 결합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상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아래쪽 너트와 볼트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작성한 볼트는 타입에 따라서 가시성을 설정을 해 줘야 하는데요. 15mm부터 90mm, 즉 80mm까지는 B타입에 해당되고 100mm부터 그 이상은 A타입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위쪽에 두 개의 이 너트는 B타입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A타입에서만 보여지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레빗은 이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변수를 제공을 하는데요. 자, 먼저 패밀리 유형에서 새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새 매개 변수는 b타입이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스턴스에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쪽 매개 변수 유형을 선택을 해서 예, 아니오로 선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매개 변수는 위쪽으로 올려서 가시성에 체크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b타입의 기본값에 현재 체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위쪽에 이 타입에서 b타입이면 이 부분이 해제가 되게 되고요. A타입이면 체크가 되어서 이 변수를 이 너트 객체와 서로 연계시켜서 가시성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성에서 yes, no, 즉 불린에 해당되는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레빗의 도움말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레빗에서 수식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F1을 눌려서 도움말을 활성화하면 자, 다음과 같은 도움말이 실행되고요. 이쪽에서 패밀리 편집기에서 수식 사용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보면 유용한 수식 및 구문 및 약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각 수식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지 예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수식이 있다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수식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불린에 해당되는 수식입니다. 따라서 자, 수식에서 조건문 사용을 선택을 하시고 수식에서 조건문 사용이라는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if와 예, 아니오 조건에 대해서 예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f와 예, 아니오 조건에서는 지금 이 length라는 부분은 매개 변수이고요. 이 매개 변수에 숫자를 대입해서 크거나 작거나 또는 같을 때 참인 조건과 거짓인 조건에 의해서 가시성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입이라는 변수가 현재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 문자보다는 숫자가 들어오게끔 룩업 테이블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타입이라는 부분을 삭제를 하시고요. 엑셀에서 룩업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룩업 테이블에 이 타입이라는 이 부분을 자, 숫자니까 자, length라는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리미터로 자, 바꾸고요. 자, B에 해당되는 값은 1을 그리고 A에 해당되는 값을 0 값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요. 레빗에서 패밀리 유형을 선택하시고요. 조회 탭을 관리해서 자, 기존 거는 삭제를 해주시고 자, 새로운 룩업 테이블 선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타입이라는 매개 변수를 만들었고요. 인스턴스에 체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 타입이라는 매개 변수가 등록이 되었고요. 자, 윗부분을 복사를 해서 아랫부분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타입을 가져오고요. 자, 타입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들은 0 값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현재 100mm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mm는 B타입에 해당되어서 0이 입력되었고요. 여기를 50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50mm는 U볼트 B타입이 되죠. 그래서 1이라는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 B타입에 해당되는 가시성 부분에 수식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위에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타입 값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B타입이 1이죠. 그래서 1 값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50mm가 1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0 값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ND 50mm P타입이면 다시요. 자, 요게 A타입에 해당되고 자, 요게 A타입에 해당되면 0 값이 되고요. 그리고 0 값이 해당되었을 때는 여기에서 3으로 선택되어서 여기 부분에 자동으로 체크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얘를 50mm로 바꾸면 자동으로
체크 해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개 변수와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너트를 연계시킬 수 있으면 가시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적용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너트를 선택을 하시면 왼쪽 특성 창에 그래픽 부분에 보이는 경우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매개 변수하고 연관시키는 버튼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B타입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연계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도 선택을 해서 역시 동일하게 이 B타입을 연계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광경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너트는 가시성이 제어가 될 거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상세 수준은 너품으로 만든 다음에 시스템에서 배관을 150mm 하나를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작성기로 이동해서 프로젝트의 로드를 선택하고요. ND에 150mm를 입력을 하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50mm를 입력을 하고 또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3D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D에서 확인해 보시면 50mm는 너트가 하나만 보이고요. 150mm는 이렇게 너트가 두 개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참조 레벨로 이동을 해서 배관 커넥터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작성 탭으로 이동하시고 배관 커넥터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현재 상태에서 배관 커넥터를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커넥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작성 탭에서 배관 커넥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요 작업 기준면을 클릭하시면 작업 기준면에 대한 대화창이 뜨고, 이때 이름 부분에서 중심의 앞뒤 부분을 선택을 해서 확인해 주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커넥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반대편 커넥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역시 배관 커넥터에서 작업 기준면을 선택을 하고 참조 레벨에서 앞뒤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한 개가 더 선택됩니다. 이때 하나를 선택을 해서 좌우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작업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커넥터를 배치하는 것은 한쪽 부분만 배치할 수 있는 경우고요. 자, 그러면 하나를 지워서 이 부분을 ND와 연계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작성이 다 완료되었고요. 이 부분을 저장을 하고 프로젝트 로드 시켜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현재 배관 밸브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배관의 위에서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배관에 U볼트가 이렇게 삽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배관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배관이 이렇게 절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배관이 절단되지 않게 U볼트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U볼트의 형식이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에서 바로 이 부품 유형을 지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보통 부분도 밸브가 삽입될 때 배관이 절단되게 하는 기능이고요. 끝마감은 배관의 끝부분에 밸브가 삽입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센서와 인라인 부분은 작동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라인 센서를 한번 선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거고요. 프로젝트 로드 해서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삽입되었고요. 역시 이렇게 분할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센서로 가서 저장하고 프로젝트 로드에 밸브를 부착시켜 보겠습니다. 센서로 부착을 하니 배관의 끝부분으로 이동해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에서 이 부분 센서가 아닌
자, 보통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프로젝트에 로드 시켜서 다시 삽입시켜 보면, 자, 이제는 배관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역시 동일하게 배관을 잘 인식도 안 하고요. 그래서 배관 분할 대상으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프로젝트를 로드해서 삽입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잘 배치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D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배치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수정해서 자, 배관을 연결해 버리면 어떨까요? 자, 연결해 버렸을 때, 자, 배관을 이동을 하게 되면 기존 붙어 있는 객체들은 배관과 같이 이동이 되어지는데요. 연결되어진 포인트에서는, 자, 이 부분은 배관하고 같이 놀지 않고 따로 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정렬시켜도 되고요. 자, 이렇게 구속을 시켜버리면 배관을 이동을 할 때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레빗에서는 배관의 서포트, 즉 배관을 지지하는 행거나 유볼트 같은 패밀리가 부착되는 것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유볼트든 행거든, 자, 이러한 패밀리를 만들어서 배치할 수는 있습니다. 자, 동일한, 자, 이와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유볼트를 배관 부속류로 지정을 하고요. 자, 보통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배관의 커넥터를 삭제하고 프로젝트 로드를 하면, 자, 배관을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자, 이 부분에서 유볼트의 사이즈를 직접 입력을 하고 배관의 높이를 인식한 다음에, 자, 배치를 하시고요. 정렬을 통해서,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자, 섹션을 이용해서 이쪽에 정렬을 시키고자 해도 이 가운데 부분이 선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앞면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전체를 선택을 하고 필터에서 참조 평면만 놓고 요 특성창에서 참조인이라는 이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참조가 아님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하지만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자, 이 부분은 강한 참조로, 자, 바꿔주시면 되고요. 참조 레벨로 이동을 해서도, 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자, 이 부분 선택을 해서, 자, 강한 참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해서 구속시키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배관에도 구속시켜 버리십시오. 그리고 배관을 이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 U볼트도 배관을 따라서 같이 이동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U볼트를 어떻게 제작을 하든 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 보시고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방법 중에서 원하는 대로 패밀리를 제작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